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유독 배만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드시나요? 건강검진에서는 아직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본인은 전혀 아프지 않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방간은 늘 조용히 하지만 아주 집요하게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 혈당은 아직 정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살은 많이 안 쪘는데 배만 나오는 건 왜 그런가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간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지방간은 이름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단순히 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먹은 것을 에너지로 바꾸고 필요 없는 것은 저장하거나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 바닥에 기름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느려지고 작업은 엉키고 결국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대사병을 각각 따로 생각합니다. 당뇨는 당뇨, 고혈압은 고혈압, 고지혈증은 고지혈증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이 병들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아주 자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늘 저는 단 걸 안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중도 크게 늘지 않았고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셨지요. 그런데 이유 없는 피로와 식후 더부룩함이 계속됐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당은 경계선, 콜레스테롤도 애매한 수준, 그리고 간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확인됐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데가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바로 지방간의 가장 무서운 점을 보여줍니다. 아프지 않아서 신호가 약해서 우리는 쉽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간은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대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때부터 혈당이 흔들리고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간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살이 쪄서 지방간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방간 때문에 혈당과 지방대사가 망가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사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간은 그냥 생활 습관의 부산물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지방간 자체가 대사병을 밀어내는 엔진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점점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수치도 애매한데 도대체 언제부터 조심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부터입니다. 피로, 복부 변화, 혈당의 미세한 흔들림, 검사 수치의 불균형, 식후 불편감. 이 5가지는 지방간이 당신에게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신호 5가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까지가 위험 신호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까지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간은 이렇게 중요한데도 간은 참 이상한 장기입니다.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좀처럼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곤해도 속이 더부룩해도 간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위장은 쓰리고 관절은 쑤십니다. 아프면 바로 신호를 보내지요. 하지만 간에는 통증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간세포가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도 당신은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 조용히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간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대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먹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남는 것은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냅니다.
말 그대로 몸속의 정유 공장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기름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작업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당신은 단지 예전보다 좀 피곤하다고 느낄 뿐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포도당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대사의 균형이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인데 설마 문제 있겠어? 이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간 수치는 생각보다 둔감합니다. AST, ALT 같은 수치는 간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야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은 아직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뜻이지 완전히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방간은 살이 찐 결과일 뿐이다. 체중을 줄이면 자연히 좋아진다는 입장이지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간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찌고 혈당이 흔들린다. 실제로 마른 체형인데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같은 체중이라도 지방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중계 숫자만 보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배둘레나 식후 느낌의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간은 참을성이 아주 강한 장기입니다.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묵묵히 버팁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지방간이 오래 지속되면 간은 점점 인슐린의 신호를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은 조금씩 올라가고 췌장은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이 흐름이 바로 대사병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간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신호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작은 힌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더 쉽게 놓치게 되는 신호로 말이지요. 이제부터는 그 힌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첫 번째 신호,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오전부터 기운이 빠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피로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요.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유 없는 피로의 뒤에 지방간이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피로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아서 우리는 그 신호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간은 피로를 통해 가장 먼저 말을 걸어오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을 짚어볼게요. 에너지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먹은 음식은 간을 거쳐야 비로소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이 변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마치 기름때 낀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에너지 흐름이 흐릿해지는 것이지요. 이때 나타나는 피로는 조금 특징적입니다. 갑자기 쓰러질 듯한 피곤함이 아니라 늘 몸에 붙어있는 듯한 무거움입니다.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깐뿐이고 근본적인 회복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빈혈 때문 아닐까요? 갑상선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런 원인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피로가 계속된다면 간 대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이 있어도 간 수치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헷갈리게 들리지요. 간이 나쁜데 수치는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 매우 흔한 일입니다. 간 수치는 손상의 신호이지 기능 저하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즉, 간이 힘들게 일하고 있어도 숫자는 조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논의 대상입니다. 피로는 너무 주관적이다 라고 말하는 쪽도 있고, 대사성 피로는 분명한 임상 신호다 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덜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이 요즘 들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몸은 쉬라고 말하는데 검사진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피로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그냥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움직임이 줄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빨리 빠집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을 처리할 곳도 줄어듭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겹치면서 대사는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피로는 그래서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계의 피로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유독 배만 나오는 느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체념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체중계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거울을 보면 배만 앞으로 나와 보이시나요? 허리는 점점 불편해지고 바지는 같은 사이즈인데 유독 복부만 답답하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복부의 변화는 그냥 보기 싫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간과 연결된 복부 비만은 겉으로 보이는 살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 지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붙는 피하 지방, 그리고 장기 사이에 끼어드는 내장 지방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니라 각종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적극적인 조직입니다. 지방간이 생기기 쉬운 사람들은 이 내장 지방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간은 인슐린 신호에 둔해집니다. 그러면 혈당과 지방이 더 쉽게 배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살은 안 쪘는데 배만 나오는 체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십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요. 맞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대사를 처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부분이 지방으로 더 쉽게 전환됩니다. 그 중에서도 간과 복부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시각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의사들은 복부 비만이 지방간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방간이 먼저 생기고 그 결과로 복부 비만이 가속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두 가지가 서로를 강화하는 고리처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중은 비슷한데 예전보다 허리띠 구멍이 바깥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나요? 식사량은 줄었는데도 배는 쉽게 들어가지 않지는 않으신가요? 복부가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몸을 굽히거나 오래 걷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빨리 줄고 대사는 더 느려집니다. 이 흐름은 지방간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살이 조금 찐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대사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복부 변화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경고 신호입니다. 아직 통증도 없고 큰 병명이 붙지 않았을 때 몸이 보내는 비교적 이른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알아차리면 되돌릴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당뇨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나 몸의 느낌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직 당뇨는 아닌데 혈당이 예전보다는 조금 올랐네요. 숫자는 애매하고
병명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 조금이라는 구간이 지방간과 대사병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 췌장, 근육이 함께 조율하며 하루 종일 균형을 맞춥니다. 그 중에서도 간은 식후 혈당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먹고 난 뒤 올라간 당을 저장하거나 필요할 때 다시 풀어주는 조절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이 조절 능력이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합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살짝 늦게 떨어집니다. 당신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숫자보다 느낌으로 먼저 옵니다. 식사 후 유난히 졸리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괜히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밥 먹고 나면 원래 그렇지 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췌장이 더 빨리 지칩니다. 간이 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혈당은 결국 기준선을 넘게 됩니다. 즉,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이런 작은 흔들림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혈당은 결국 췌장 문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방간이 혈당 문제의 출발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후자의 연결고리를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혈당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에 유독 나른해지지는 않으신가요? 단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식사 후 몸이 무겁게 가라앉지는 않나요? 이 시기의 혈당 흔들림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신호를 아직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지방간이 계속 방치되면 혈당의 파도는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 습관만으로는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조용한 경고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아프지도 않고 숫자도 애매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방향을 바꾸면 당뇨라는 단어를 피할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지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항목, 콜레스테롤 이야기입니다. 검사 결과지를 펼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는 괜찮네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지방간의 상태를 항상 정직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 간에서 정리됩니다. 즉, 혈액 검사에서 보이는 숫자는 간의 결과물일 뿐, 간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면서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낡은 엔진이 연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숫자만 보면 아직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높지 않은데 중성지방만 살짝 높은 경우, 혹은 수치는 정상인데 혈관 초음파에서 이상이 보이는 경우, 이런 패턴은 지방간과 대사 불균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해석이 엇갈립니다. 수치가 정상이면 괜찮다는 입장이 있고 패턴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자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치 하나하나보다 전체 흐름과 변화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검사와 비교해 수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상 범위 아니긴 한데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지방간이 계속되면 가는 지방을 혈액으로 더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고 밀도 높은 LDL이 늘어나고 혈관벽에 더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비슷해 보여도 속에서는 혈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는 괜찮은데 왜 혈관이 나빠질까? 라는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당신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한 번쯤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방간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생활 습관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결과이고 지방간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안심하면 대사병은 어느새 한 발짝 더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경고라기보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 문제로 착각하는 변화, 식사 후의 불편감입니다.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해지시나요? 예전에는 괜찮던 음식이 요즘 들어 유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위장 문제입니다. 소화가 약해졌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 불편감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간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보내는 5번째 신호는 의외로 식후에 미묘한 불편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소화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담즙을 만들어 지방을 분해하고 음식에서 나온 영양소를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합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더부룩함이나 답답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불편감의 특징은 뚜렷한 통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속이 쓰리다기보다는 뭔가 꽉 찬 느낌, 답답하게 눌리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트림을 해도 시원하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불러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가 약해졌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내시경이 정상이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지만 몸의 느낌은 분명 달라진 상태지요. 이럴 때 간 기능 저하나 지방간이 배경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증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뉩니다. 소화불량은 대부분 위 문제다 라는 입장도 있고, 식후 불편감은 간과 담즙의 역할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2번째 관점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간과 담낭의 협력 문제가 소화 증상으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지는 않으신가요? 공복에는 괜찮은데 식사 후에만 유독 불편하지는 않나요?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음식 선택이 점점 단조로워지고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도 함께 줄어들고 근육은 더 빨리 빠집니다. 근육 감소는 다시 대사를 떨어뜨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간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작은 불편감 하나가 대사 전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 역시 아직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 불편감은 간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신호라기보다 조금 쉬어야 한다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요청을 위장 문제로만 오해하고 방향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간 신호 5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방간이 이렇게 많은 병의 시작이 되는 걸까?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흔한 증상들이 정말 모든 대사병의 시작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관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당뇨는 췌장, 고혈압은 혈관, 고지혈증은 지방 문제로 각각 따로 접근해왔습니다. 지방간은 그저 살이 찌면 따라오는 현상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우선순위에서도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흐름에 질문을 던지는 연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 당뇨와 고혈압이 유독 잘 생길까? 왜 체중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대사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니 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간은 혈당과 지방 대사의 교차로라는 점입니다. 탄수화물도 지방도 모두 간을 거쳐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교차로가 막히면 문제는 한 군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지방은 혈관 쪽으로 밀려나가며 혈압을 조절하는 신호도 흐트러집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지방간은 결과다. 문제의 원인은 결국 생활 습관이다. 다른 한쪽은 이렇게 봅니다. 지방간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대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중심축이다. 최근 연구들은 두 번째 관점을 점점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전신으로 퍼진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간은 몸 전체 대사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휘자가 흐름을 놓치면 각 악기는 제각각 소리를 냅니다. 혈당은 따로 놀고 지방은 엉뚱한 곳에 쌓이고 혈관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대사병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혈관 염증이 늘어나고 혈액의 성분이 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간을 단순히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질환의 신호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간은 늘 마지막에 잠깐 언급되지 않았나요? 지방간이 조금 있네요. 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흐름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혈당 상승, 혈관 부담, 고혈압과 심장병. 이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생각보다 자주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검사로도 잘 안 보이고 증상도 애매한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건강검진을 받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정도면 아직 괜찮은 거겠지. 의사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 마음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간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주 놓쳐집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건강검진은 큰 이상을 찾는 데에는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대사의 미세한 균열까지 모두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특히 지방간 초기 단계에서는 검사와 몸 상태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간 수치입니다. AST, ALT. 수치는 간세포가 손상될 때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방이 쌓여 기능이 둔해지는 단계에서는 이 수치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즉, 공장은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데 기계가 부서진 건 아니라서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간이 분명히 보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초기의 지방 축적이나 기능 저하는 영상으로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지방간이라는 말이 가볍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보다 몸의 변화가 먼저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 복부 변화, 식후 불편감, 혈당의 미묘한 흔들림. 이런 신호들은 검사 수치가 바뀌기 전에 이미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은 숫자보다 정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검사 중심 접근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수치라는 말이 환자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경고 신호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치 하나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 여러 지표의 조합을 함께 보려는 흐름이 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검사 결과를 한 번에 비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흐름은 없었나요? 지방간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이라기보다 지금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약보다도 생활의 미세한 조정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문제는 이 조정을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지방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뭘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더 조심해야 하는가, 다른 하나는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만 지방간 위험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어도 근육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한 상태라면 지방간 위험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보다 몸속 구성 변화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분들은 술을 거의 안 마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알코올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간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직까지 지방간을 단번에 없애는 약은 없습니다. 일부 약물은 혈당이나 지방 수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간에 쌓인 지방을 대신 치워주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약에만 기대면 생활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계속 남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살만 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체중 조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고 대사는 더 느려집니다. 지방간 관리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행동을 짚고 가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조건적인 보조제를 여러 개 동시에 드시는 경우입니다. 간은 해독 기관이기도 합니다. 좋다는 이유로 여러 성분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간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오히려 간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한 선택들이 정말 간을 쉬게 해주는 방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면서 간에 더 많은 일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방간 관리는 무언가를 더 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규칙적으로 쉬게 해주는 것. 이 작은 조정들이 간에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두 섹션을 향해 갑니다.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뭘 하면 좋을까? 이 질문은 아주 건강한 질문입니다. 지방간 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7일만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몸도 마음도 먼저 지칩니다. 하지만 7일은 몸이 변화를 느끼기에 충분히 짧고 동시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7일 동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하나만 정하겠습니다. 간을 덜 바쁘게 만들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첫 번째로 식사입니다. 양을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식사 간격을 조금만 정리해 보세요.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저녁은 가능한 한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간은 훨씬 예측 가능한 리듬을 갖게 됩니다. 간은 놀라울 만큼 규칙을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구성입니다. 새로운 식단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끼니에 단백질이 있나? 이 질문만 던져보세요. 고기든 생선이든 두부든 달걀이든 상관없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고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을 막아줍니다. 이는 곧 간에 부담을 줄여주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새로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식사 후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식후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고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을 근육이 조금 나눠 맡아줍니다. 이것이 대사의 협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간은 밤에 가장 많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간은 늘 야근 상태가 됩니다. 7일 동안만이라도 잠드는 시간을 비슷하게 맞춰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피로와 식후 불편감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활 습관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늘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한 한 가지가 여러 가지를 이긴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조용히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7일 계획 중에서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방간이라는 말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몸을 다시 돌볼 수 있는 기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간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건 병명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였구나. 오늘 우리는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의 몸에서 이미 시작된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 배만 나오는 체형, 식후에 미묘한 혈당 흔들림, 헷갈리는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소화 문제로 착각했던 불편감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친절한 힌트에 가깝습니다. 지방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복 가능성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숨을 돌릴 시간을 주면 놀라울 만큼 성실하게 자신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두려움보다는 희망에 더 가까운 자리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사병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주 긴 준비 기간이 있고 우리는 오늘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말은 곧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식단, 대단한 운동 계획, 값비싼 보조제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간이 바라는 것은 조금 더 규칙적인 하루, 조금 덜 급한 식사,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혈당도, 혈관도, 몸의 리듬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 나이에 과연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이 1입니다. 7일 동안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식사 시간을 정리하는 것, 식후 10분 걷기, 단백질을 챙기는 것, 잠드는 시간을 맞추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7일 뒤 몸이 보내는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177 챌린지 시작. 당신의 다짐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의 흐름은 당신 자신에게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곁에서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간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